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의 오민경입니다. 5월 20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전체 난이도 살짝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듣기 전체 난이도 중정도. 여러분 전형적인 듣기의 문제 유형이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닥 어려운 어휘도 많이 나오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중정도의 어휘, 중요한 어휘 조금 더 뒤에 가서 우리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전체 난이도 중 항상 독해는 무난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독해 제1부분이 어떤 어휘가 나오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달라지는데요. 우리 독해 제1부분에서도 뭐左右전후가 아니라 수량 구조 뒤에서는 쯤이라는 이러한 명사 좀 나왔기 때문에 중으로 책정해 드렸고요. 마지막 쓰기는요. 지난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역시 선생님 프린트에서 기본적으로 세 문항 나왔고요. 쓰기 제2 부분. 그래서 이 두 문항은 새로운 거 나왔는데요. 어떤 문형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난이도 중중중 충분히 고득점 공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듣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제1부분 중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형적인 문제 유형. 여러분 듣기 잘 맞추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 바꿔서 나오는 문제가 상당수 출제가 되었고 4급 시험에 나오는 이런 어휘들을 여러분께서 완벽하게 숙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총평 강의를 통해서 듣기에 쌤이 포인트 잡아드리는 어휘는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듣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어휘가 안 돼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는 반드시 숙지하셔야지만이 자주 나오는 문형과 어휘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급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기본 어휘를 활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듣기 제1부분 난이도 중이라고 보여지고요. 구체적인 문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제1부분에는요. 주어진 제시어가 맞는지 불일치하는지의 내용을 체크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자, 이런 제시어가 나왔습니다. 쌤이 쓰기 파트에서 굉장히 강조해 드렸던 A는 B에서부터 얼마만큼의 거래 간격이 떨어져 있다라는 개사구가 있었어요. 그렇죠? 뭐뭐로부터 리라는 이런 표현이 역시 이번 듣기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타만 리 고속도로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가오수라는 제시어가 있습니다. 우리 해커스 듣기 교재에 이미 있죠. 가오수 그러면 휴게소가 처음 나왔어요. 휴게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서비스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부우취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런 어휘들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듣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만 리 가오수 부우취 그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부터 어떤 제시어가 나왔냐면 유엔이라는 수로가 나왔어요. 멀다. 그런데 어떻게 멀다? 점점점 멀어졌다라고 해서 정도부사 뭐가 나왔냐면 유엔라이유에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엔라이유의 유엔. 그래서 먼저 주어진 제시어의 문장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들이 고속도로 휴게소로부터 점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런 예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듣기 의문에서 뭐가 나왔냐면 快要到服务区了 이렇게 들어갔어요. 快要到高速服务区了. 여러분 快要什么什么了는 뭐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임박형. 곧 있으면 뭐뭐 할 것이다. 快要什么什么了.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임박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곧 있으면 휴게소에 도착할 거라는 이러한 快要什么什么了만 들으시면 일치 불일치를 판단해 보실 수 있겠죠. 일치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졌다는 내용이 나왔고 음원에서는 곧 도착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불일치함을 알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다른 어휘들 구조들 파악하실 수 있었습니다. 후,취 몰라도 문제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A, B, 왜? 수라는 이거니까. 그래서 듣기도 여러분 뭐 잡는 연습하셔야 될까요? 수로 위주로 듣는 연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수로 위주로 듣는 것이 키워드를 잡는 훈련이겠죠. 그래서 우리 제1부분 문제풀이 전략은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하셔야 될까요? 보기를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듣기, 쓰기에 문형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쓰기 파트에서 좋은 문형들을 다 공부하셔야지만이 해석하실 수 있고 주어진 내용들을 이해해 보실 수 있고 들을 때도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위주로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 먼저 확인하고 핵심 포인트를 잡는다. 핵심 키워드 잡는 연습이 듣기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듣기 제2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중. 자, 첫 번째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냐면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 그렇죠. 듣기에서 떼야 뗄 수 없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장소 나왔고요. 시간 나왔고요. 관계 간의
관계 등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행동,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죠. 그 다음에 상태 상황을 묻는 문제가 골고루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제2 부분의 문제 풀이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먼저 역시 보기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 잡는 연습하시고 마지막에 질문을 놓치시면 안 되겠어요. 남자에 관련된 문제인지 여자에 관련된 문제인지를 꼭 파악을 하셔야지만이 정답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듣기 영역의 제3부분 한번 보실까요? 골고루 나옵니다. 이야기도 나오고 설명문도 나오고 실용문, 논설문 중에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이야기 위주의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시험에는요. 심지어 환경보호와 그리고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카풀 제도를 실시하는 것처럼 카풀이 나왔었어요. 그럼 우리 초급 학생들이 카풀이 뭘까? 이런 걸 쌤이 오늘 팁으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설명문, 실용문, 논설문 등이 골고루 나온다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단문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와 주제를 묻는 문제는 여러분 문제 유형이 똑같습니다. 这段话主要讲什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대화는 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주제문만 딱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거나 주제문을 묻는 문제들이 골고루 나온다라고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듣기 제3부분 문제 푸는 영역, 방법은 똑같습니다. 단지 1부분과 2부분에 비해서 지문의 길이가 길어질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긴 지문도 역시 뭐 찾는 연습해야 될까요? 키워드 잡는 연습하시고 뭐 위주로만 들으시면 될까요? 주술목 위주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이 부분 너무 중요하겠죠. 우리 오늘 듣기에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주셔야 될 우리 어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의 전형적인 쌤이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렸어요.本来뭐죠 여러분? 본래 뭐뭐 하려고 했으나 앞뒤에 상반강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本来가 나오면 첫 번째 동작은 무엇을 했고 두 번째 동작은 무엇을 했는지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1번 영역에서 他们寒假不去山西旅游了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겨울방학에 산시 산소에 여행을 가지 않게 되었다. 이런 질문이 딱 나왔어요. 근데 우리 음원에서 뭐가 나왔냐면 本来去山西 이게 나왔어요. 본래는 가려고 했다.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다는 말이겠죠. 겨울이 너무 추워서 안 가게 되었습니다. 일치불일치, 일치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本来가 나오면 두 가지의 동작들을 잘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제 형태가 비슷합니다. 자, 두 번째 쌤이 아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리 나오면 중요하겠죠. A, B, 거리의 간격, 듣기뿐만 아니라 독해뿐만 아니라 쓰기에도 자주 나오는 문형이라고 꼭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휴게소 이 정도는 팁 정도는 高速服务区라고 하고요. 자, 이거 지난 시험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부사 누구 있어요? 即时, 즉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선생님이 지난달에 적중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제시해드린 바 있습니다. 即时 부사로서 즉시, 형용사로서 너무 중요해요. 시기적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即时 나왔어요. 자,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았다. 음원에서는 뭐라니까? 그래요.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즉시 해결하지 못했죠. 일치불일치, 일치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即时이었습니다. 即时. 자, 사극 어휘. 결과와 과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시합 과정에 대해서, 그가 시합 과정에 대해서 실망함을 느꼈다.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比赛的过程感到失望. 사극 어휘 나왔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실망함을 느꼈다. 일치불일치, 불일치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번 시합에서 각자의 노력에 지불했다. 이런 付出 5급어휘예요. 付出 어떤 대가를 지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을 지불했어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付出 노리 이런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술목의 형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付出 노리 지불하다. 付出 노리 노력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后悔 후회나 可惜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 실망함을 느꼈을까요? 아니요. 후회나 아쉬움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일치함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쌤이 이거는 이 어휘들만큼은 외워놓으셨다가 듣기에 활용해 보십시오 라는 개념으로 이런 어휘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 수업에는요. 没安排讨论 토론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류하는 방법을 중시하기 위해서 수업하는 시간은 적지만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치불일치, 불일치함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배정하다 시작, 안排, 讨论. 이미 이번 수업에는 토론하는 시간들을 많이 배정해 줄 것이라고 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排, 讨论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일치함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요. 자, 쇼파를 사러 갔어요. 가구를 사러 갔어요. 지하주의를 사러 갔는데 가구를 보는데 이제 한 소파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파 사서 거실에 두면 좋겠다라고 남자가 하니까 여자가 다른 가구들하고 색깔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여자는 왜 이 가구를 원치 않습니까? 색깔이 맞지 않아서 颜色不合适 이런 어휘들, 合适 이런 어휘들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동작. 당신은 먼저 팩스를 보내세요. 发传真 혹은 팩스를 받으세요. 收传真. 그 다음에 이메일로 다시 보내십시오. 그래서 다시 어떤 부사 있습니까? 여러분, 종신. 자, 이메일을 보내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연결해서 원래는 电子邮件이 이렇게 축약해서 나옵니다. 邮件, 电子邮件, 邮件.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다 发电子邮件 대신에 发邮件. 发邮件, 发邮件 이런 게 보기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메일을 보내다, 발송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공연을 보러 갔어요. 공연, 연출. 그렇죠. 공연을 보러 갔는데 이 공연이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뭐인 줄 알았다. 사실과 반대되는 생각을 이야기할 때 긴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 누구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외에 나와요. 그래서 재미없을 줄 알았다. 이외에 우리야. 그런데 어때요? 뜻밖에도 재미있었고 훌륭했다. 사급어휘 칭차이까지 여러분 같이 묶어서 공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남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칸 연출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등등의 이런 구체적인 문제 유형, 상태 상황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관계를 묻는 표현이 나왔어요. 지금 누가 전화가 왔어요? 이웃이 전화 왔어요. 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웃,邻居 사급어휘입니다. 시작,邻居까지 포인트 잡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검은 봉지 봤어요? 검은 봉지 내가 버렸는데 검은 봉지 안에 양말이 있었는데 그 양말은 제가 챙겨놨어요. 그럼 여러분 뭐만 들으시면 될까요? 그 검은 봉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양말. 시작,袜子. 그 다음에 비닐봉투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塑料袋. 이런 어휘들을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양말, 袜子, 비닐봉투, 塑料袋까지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번에 긴 지문에 아들이 2년간 7번에서 8번 일을 바꿨대요. 그래서 이 지금 여자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의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일을 자주 바꾸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아들은 이걸 원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이걸 원하시죠. 일은 작아야 돼요. 하지만 돈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도 가까워야 돼요. 굉장히 이상적인 일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 돈이 많다, 钱多 이런 지문들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똑같이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일이 적다, 事少. 재밌죠,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해 드렸던 A, 리, B 나오죠. 집에서 가깝다, 离家近. 여러분 이거 전체 집에 예문이 나왔어요. 钱多, 事少, 离家近. 아들은 이러한 일을 찾고 싶대요. 이런 일이 많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자,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내심이 부족해서. 부족하다, 缺少, 인내심 중요하겠죠. 시작, 耐心. 이런 어휘들이 모르기 때문에 듣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의 50%의 작업은 여러분께서 사급이 자주 나오는 어휘를 암기해 주시고 그것들을 문장에 들어가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하다, 缺少耐心, 缺少耐心, 缺少耐心까지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급 아주 중요한 어휘가 나왔습니다. 쌓다, 경험을 쌓다, 지식을 쌓다. 선생님 프린트에서는 여러분 경험을 쌓다를 내드렸는데 이번에 시험에는 지식을 쌓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쌓다, 지레. 삼성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지레, 쌓다. 지식을 쌓다, 积累知识. 积累知识. 积累知识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금 전에 환경보호와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카풀 실시한다 그랬죠. 카풀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길이 동일한 사람들끼리 운행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카풀을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동로다. 길이 동일한 사람들끼리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카풀이 뭐라고 할까요? 顺风车라고 합니다. 한번 다시 시작. 顺风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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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의 팁은 여러분께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어휘의 양을 좀 증진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중국에서 카풀을 뭐라고 할까? 顺风车라는 이런 일반적인 상식의 내용도 좀 여러분께서 풍부하게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기 영역 어휘와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독해 전체 난이도 문제 풀만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반응은 선생님 괜찮았어요. 그리고 선생님 프린트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좋았어요.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맞을 수 있으니까 되게 기분 좋게 시험 보고 나왔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문제 괜찮았고 점수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리 독해제 1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빈칸에 알맞은 품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번에는 어떤 품사가 많이 나왔냐면 동사, 명사, 형용사, 양사 등이 다양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술문과 그리고 대화문에서 어떤 어휘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 가전제품 한 대, 두 대, 세는 양사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다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종지에 선생님이 듣기에서 정말 강조해드렸던 제시어입니다. 여러분, 총괄하다, 정리하다. 근데 동사로도 쓸 수 있고 명사로도 쓸 수 있는 점 여러분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로서 수고하다, 싱쿠,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싱쿠러 이런 표현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확하다, 사급 어휘, 전형적인 사급 어휘, 정확하다, 정취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스터디 자료 안 보신 분들은 이거 몰랐을 거예요. 그냥 방향만 좌우라고 하지만 그 앞에 수량 구조가 나왔을 때는 얼마쯤, 1시간쯤, 2个小时, 2개월쯤, 2个月左右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수량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략 수를 나타내는 형태까지 명사로 나왔음을 여러분께서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의외로 이 단어는 쉽지만 문장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보지 못한 분들은 문제를 풀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요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문에서는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항공편 뭐 있어요, 여러분? 항반 이런 거요. 제공하다,提供, 지지하다,支持. 여러분 이거는 우리 쓰기 파트에서 굉장히 선생님이 많이 적중이나 총평에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동사로서 지지하다라는 의미도 있겠고 명사로서 지지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께서 꼭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전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형용사 정상적이다, 정常나왔고요. 그 다음에 원인,原因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간단하게 문제 한두 개 정도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술문에서는 이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빈칸 앞에 누구 있어요? 做个 하자. 그죠, 여러분? 여기서 뭐 생각됐어요? 做一个 이거 나왔죠? 그럼 여기는 뭐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명사. 주어진 제시어의 명사 누구 있어요? 종지의 동사로도 쓸 수 있겠지만 명사로도 쓸 수 있고 左右 명사로도 쓸 수 있지만 이 左右는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 대략 수를 나타낼 때는 수량 구조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명사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종지에 밖에 없겠죠.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수로 请请张教授. 마지막에 我们请 첫 번째 동사 나죠. 우리가 장 교수님을 청해서 무엇을 위해서? 为今天的会议 오늘 회의를 위해서. 두 번째 동사 뭐 있습니까? 做 합시다. 做个总结 정리를 합시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께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정리를 하자. 做个总结 做个总结. 그래서 명사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总结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문장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수러, 두 번째 수러 위주로만 찾는 연습해 보실 수 있으면 되겠네요. 做个总结였습니다. 예문 좋죠? 그래서 이런 예문들이 여러분께서 접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두 번째 대화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什么 나왔어요? 무슨. 그럼 무슨이 꾸며주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자, 주어진 제시어의 명사 누구 있죠? 항반도 될 수 있겠고 유엔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에 문맥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수로 위주로 보실게요.
总觉得 항상 뭐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여러분? 眼睛难受 사과와 위별표. 눈이 계속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눈이 참을 수 없다라고 항상 느낀대요. 不知道是什么航班 안 되겠죠. 그럼 뭘까요? 무슨 원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과와 위难受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B가 뭐래요? 나도요. 자, 이런 어휘들 중요하겠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자기 추측을 이야기할 때 꾸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이다. 估计是 뭐 때문일까요? 因为我们平时看电脑的时间长 주술은 이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컴퓨터를 보는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估计이란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들까지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2014년에 꾸지가 한번 나온 바 있거든요. 그래서 꾸지라는 어휘들도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어떤 어휘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독해치 1부 문제였어요. 자, 그럼 문제 푸는 전략은요. 이렇습니다. 주어진 제시어의 5개의 제시어의 품사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선생님이 적중 강의에서도 강조해드리지만 우리 쓰기 제1부분에서는 열문항이 나오면 무조건 다 열문항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께서 한 80 이상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각 파트별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그래서 독해제 1부분은 열문항 다 맞춰줘야 되겠다. 그렇다면 5개 대화문 서술문에 주어진 품사와 의미는 정확하게 파악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는 어휘가 없을 수 있도록 어휘의 수준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올려주셔야 되겠어요. 주어진 제시어의 품사와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자,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정답의 후보를 잡으십시오. 조금처럼 명사가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뒤에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어휘를 넣을 수 있는지 선택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문제 풀이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독해제 이 부분 역시 이번엔 좀 쉬웠어요. 지문의 길이도 좀 짧았고 일반 회화상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대화문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께서 별로 어려움 없이 어순배열 해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독해제 이 부분에서는요. 3개의 A, B, C 문장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앞뒤에 접속사의 호응 구조가 단서가 되어서 배열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의 흐름도 있고 지시대명사도 있고 너무나 중요한 이거. 논리적인 사고에서 원인과 결과를 꼭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단서로 해서 순서를 배열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접속사의 호응 구조에서는요. 뭐가 나왔냐면 부단 A, 얼치의 점친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나왔고요. 무엇을 위하여 왜로 나왔고요. 원인을 나타내는 인웨이 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양한 원인, 결과, 시간의 흐름, 지시대명사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문제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B, C 무엇을 위주로 수로 위주로 대강의 의미는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오는 뭐죠? 의미 부사로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어디에 소속될까요? 제일 좋은 건 뭐뭐해라? 결과에 들어갈 것입니다. 모르는 어휘들 패스하고 수로 위주로만 체크하세요. 제일 좋은 건 생각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로는 뭐 있습니까? 따오첸. 어떻게 그녀와 사과할지, 어떻게 마땅히 그녀에게 사과를 해야 될지 생각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입니다. 자, B번에 뭐 나옵니까, 여러분? 인웨이는 뭡니까? 뭐뭐 때문에 원인이겠죠. 你对这件事情的态度. 너가 이 일에 대한 태도가 너의 이 일에 대한 태도가 让他无法 여러분 이번 시험에 듣기, 독해, 쓰기 다 나왔었어요. 无法 뭐 말 방법이 없다. 그녀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없게 했다. 이런 말이죠. 원인입니다. 원인 뒤에 뭐 나와야 될까요? 결과 나올 수 있겠죠. 자, C번 들어갑니다. 你知道妹妹为什么不愿意原谅你吗? 여러분 수란 누구 있습니까? 原谅. 그래서 原谅接受想想 道歉. 여기 동사 더 있네. 知道. 이것만 여러분께서 체크해 보시면 대충의 의미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 여동생이 왜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치 않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추상적인 내용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의 사용. 메이메가 누굽니까? 그렇죠. 타, 그녀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 들어가야 될까요? 추상적인 내용. 당신 왜 여동생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추상적인 내용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 나와야 되겠죠. 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일에 대한 태도가 그녀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과 뭐 있어요? 당신은 제일 좋은 건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静下心来 마땅히 그녀에게 어떻게 사과할지를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결과 나왔습니다. 이런 원인 결과
되겠죠. 그래서 추상적인 내용을 먼저 언급해주고 하두를 꺼낸 다음에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논리 구조로 사고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문, 어휘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정답 C, B, A 순으로 어순 배열해 보시면 되겠네요. 독해 제2부분이었습니다. 자, 독해 제2부분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우리 인웨이처럼 접속사의 호응 구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처럼 원인과 결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처럼 매일매일을 대신할 수 있는 뭐 나왔습니까? 타, 지시대명사의 사용.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들이 두루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한 문제만한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5가지 논리적인 사고를 생각하시고 각각의 문제마다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독해 제2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독해 제3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을 보면 가장 18문항 정도가 세부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2문항 정도가 주제문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번 시험에는 주제문이 한 2문항 나왔거든요. 그 2문항에 나온 주제문에 관한 문제를 넣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주제문에 묻는 문제는 듣기도 마찬가지고 독해도 마찬가지고 문제 질문의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这段话主要谈的是什么? 이런 거 나오면 100% 뭐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여러분? 주제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대화문은 주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주제문 찾으라는 거죠. 주제문은 보통 어디에 있다? 첫 줄에 있습니다. 자, A번 먼저 보기 보십시다. 属于污染严重. 수질의 오염이 굉장히 심하다. 물 오염이 아주 심각하다. 자, 요용 나왔네요. 요용 很危险. 수영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C번에 怎样选泳镜? 어떻게 하면 물 안경을 선택할 수 있는지. 戴泳镜的好处 뭡니까? 물 안경을 쓰는 장점. 용징 나왔어요. 그러면 이 대화문은 뭐에 관련된 이야기일까? 용징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이런 보기를 먼저 확인하시고 접근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대화문의 주제문은 무엇입니까? 첫 줄 주의에서 보자.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줄 주의에서 살펴보실게요. 여러분 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용 나왔어요. 수영을 할 때 요용 시最好能戴上泳镜. 여러분 결론 딱 나왔네요. 무엇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 물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这对于刚学习游泳的人来说, 여러분 对于什么什么来说, 무엇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누구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막 수영을 배운 사람에게 있어서는 十分重要, 수로 위주로 체크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안경을 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막 수영을 배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용징, 부단 나왔어요. 얼치에 나왔죠. 그럼 첫 번째, 能让人们, 사람으로 하여금 在水下, 물 아래에 내용들을 看得清清楚楚. 여러분 형용사 A, B, B로 중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형용사의 중첩은 강조 이러는데 강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정도의 심화. 그래서 물 아래에 있는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게다가 能保护 수로 체크하셔야 되겠죠. 水中的脏东西, 물 아래에 있는 더러운 물건이 无法进入眼睛, 또 无法 나오죠. 눈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호한다는 말이겠죠. 起到 별표, 어떤 작용을 합니다. 保护眼睛的作用, 뭐?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작용, 역할을 합니다. 해커스 교재에 그대로 있어서 起到作用, 起到作用이란 술목의 형태로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영을 할 때는 제일 좋은 건 뭐라고 여러분? 戴上泳镜, 왜 물안경을 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 대화문에 대한 이야기, 주로 이야기하는 주제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戴泳镜的好处. 그렇죠. 물안경을 끼는 장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눈을 보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한다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戴泳镜的好处까지 포인트 잡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독해 제3부분 문제 푸는 방법. 바로 지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문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파악하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주제문이 나왔을 때 주제문은 첫 줄에 주의한다.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정독이 아닙니다. 뭐 잡는 연습해라. 주어, 수로, 목적어 잡으면서 수로 위주로 속독으로 유사한 표현이나 혹은 핵심 키워드를 잡는 연습들을 해보실 수 있다면 40분입니다. 여러분 독해. 40분 안에 40문항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빨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훈련들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독해 여러분 최소한 한 문항당 2.5점이니까 80점까지. 80점이 나오려면 여러분 총 8개를 틀리셔야 돼요. 32개까지 맞춰주셔야 된다는 것들을 딱 감안하시고 문제 푸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독해 부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난이도 중 이번에는요 골고루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본 문형을 완성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기본 문형에서 6대 문장 성분, 특히 결과 보호에 관련된 문제가 2문항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특수 문형이 완성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례적이네요. 보통 바와 빼이가 나오면 경험은 안 나오거든요. 빼이가 나오면 바가 안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3종 세체가 다 나왔네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강조하는 바자 구문이나 비동문 빼이자 구문이나 사역동사를 사용한 경험은 3문항이 다 나왔습니다. 골고루. 그래서 이런 특수문형에 대해서 정확한 어순을 이해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 개 쌤이 시험에 나왔던 중요 문형 넣어드렸습니다. 자, 먼저 주어, 수어, 목적어, 거기에다가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형어와 수어를 중심으로 해서 부사어의 어순과 보어에 관련된 문제를 넣어드렸습니다. 자, 먼저 품사가 중요합니다. 치완 품사 뭐죠, 여러분? 부사, 제발, 부디. 자, 리시앙 뭐죠, 여러분? 형용사로서 이상적이다, 명사로서 이상꿈. 그죠? 부양 뭡니까? 부조. 부조예요. 그래서 조동사입니다. 조동사의 부정 나왔죠? 조동사예요. 그 다음에 방치, 사급어휘겠죠. 포기하다, 니더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수로 배치하시죠. 누구 있어요? 방치, 포기하다 들어갑니다. 누가 포기합니까? 여러분, 치완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당부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2인칭 주어, 누가 생략된 케이스? 니가 생략된 케이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포기합니까? 명사 누구밖에 없어요? 리시앙, 이상을 포기합니다. 이런 술목 잡아 먼저 잡아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수로 앞에 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사어의 어수는 부조개. 그렇기 때문에 뭐 먼저 들어가야 될까요? 부사, 치완. 하지 마세요. 부야오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여러분 팁으로 부야오 대신에 해커스 교재의 부사어에 정리해보면 부야오 대신에 뭐까지 넣어드렸냐면 비에도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2개 이상의 부사가 나왔을 때 한국어로 해석하십시오. 제발 뭐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千万别 혹은 千万不要가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千万别, 千万不要, 수로 放弃. 자, 목적어.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있네요. 당신의 이상을 제발, 당신의 꿈을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千万不要放弃你的理想까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로, 목적어, 관용어 나왔고요. 1번 문제는 부사어의 어순에 관련된 문제이다. 千万不要 혹은 千万别放弃你的理想에 관련된 어순이었습니다. 1번이었어요. 자,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 쌤이 총평 강의 너무 강조하는데요. 이 준실은 부사로서 제때, 정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어휘가 그냥 이번 달에 딱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암시적으로 지난달에 한번 나왔어요. 쓰기 제 이 부분에. 한 여자가 전화를 받으면서 준실이라는 제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총평 강의 전에 지난달, 지지난달 총평 꼭 보라고 해요. 그러면 암시예요. 이런 게 지난달에 나오면 이번 달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준실, 정시의 제때, 품사뭐, 부사. 지난달에 쓰기 제 이 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1부분에 지금 나온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준실, 부사로서 제때의 정시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죠? 이번에 2문항이 나왔던 개사구가 수러 뒤에서 결과 보로 쓴 케이스. 제가 정말 강조해드려요. 어디에 착륙했다. 降落在. 그죠? 또 이번에 뭐 나왔냐면 언제 발생했다. 发生在.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 외워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딱 나오면 여러분께서 체크하셔야 될 게 개사구가 수러 뒤에서 결과 보로 쓴 케이스라고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자, 베이징 소도지장은요, 북경 수도공항. 그 다음에 페이지 비행기겠죠. 그럼 제일 먼저 수러 잡겠습니다. 수러 누구 있습니까? 지앙루어. 그죠? 자, 지앙루어 뒤에
동작에 대한 결과, 개사구가 동작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착륙했다. 降落在. 자, 무엇이 착륙했습니까? 비행기가 착륙했겠죠. 飞机降落在 어디에 착륙했습니까? 장소 딱 하나밖에 없네요. 베이징首都 机场까지 딱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자, 부사의 위치 마지막 위치 어디라고요, 여러분? 부사 주어디수라. 그래서 비행기가 제때 북경 수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飞机准时降落在首都 베이징首都机场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문장 고스란히 쓸 수 있겠죠. 비행기가 정시에 북경 수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飞机准时降落在北京首都机场까지 포인트 잡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사구가 수어 뒤에서 결과보로 사용된 문형이다 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2번이었습니다. 자, 특수문형 세 번째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学生 나왔어요. 학생. 老师讲的故事. 선생님이 한 이야기. 쭈가 나왔어요. 여러분 쭈는 살다. 러가 있으니까 살았다? 근데 누가 눈에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는 베이자 구문이에요. 그럼 베이자 구문은 주어가 당하는 거. 어떤 행위자에 의해서 동사한 그 결과, 그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될까요? 기타 성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단독인 동사가 나왔다면 살았다 하겠지만 여기서는 베이자 원형 동사 뒤에 결과보로 쓴 케이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매료시키다 뭐 있습니까? 여러분 시인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무엇이 누가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냐 이런 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누가 여러분 주어는 당하는 거 학생이 무엇에 의해서 베이 들어갈 수 있겠죠. 베이 무엇에 의해서 선생님이 한 이야기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老师讲的故事 들어가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인 동사 누구 있습니까? 매료되었다. 그렇죠. 시인.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항상 결과 住了까지 마무리해 보시면 되겠죠. 기타 성분까지 나왔다. 행위자 딱 나오고 구체적인 동사 그 뒤에 결과의 성분이 나와야 됩니다. 学生被老师讲的故事吸引住了까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学生被老师讲的故事吸引住了까지 마무리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이자 구문이었어요. 자, 네 번째 들어가 볼까요? 누가 눈에 보이십니까? 랑. 쌤이 일부러 우파 다 넣어드렸어요. 우파接受 그렇죠? 우파 이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랑 나오면 첫 번째 수로로 넣으시고 뭐 넣으시면 되겠습니까? 방향보호의 파생적 용법이 있네. 이 어휘가 두 번째일 것 같다라는 것들을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랑. 그죠? 랑에 대한 목적어. 그리고 두 번째 수로에 대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自己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수로 누구 있습니까? 冷静, 침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시알라이는 파생적 용법으로서 고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착해지다란 말이겠죠. 고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침착하게 하다.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우파는 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사라거든요. 그래서 연동문에서 부사의 위치는 첫 번째 수라. 부사와 조동사의 위치는 첫 번째 수라. 그는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침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전혀 할 수 없습니다. 他无法让自己冷静下来. 他无法让自己冷静下来까지 연동문 랑이 나오면 무조건 첫 번째 수로, 두 번째 수로를 잡아서 첫 번째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두 번째 수로에 대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겸어 구조를 잘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他无法让自己冷静下来 여기까지 우리 특수문형 베이자구문 우리 경어문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쓰기 제1부분에서 문제풀이 전략은 제일 먼저 키워드인 누구를 잡아주셔야 될까요? 수로를 배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로에 대한 주체, 수로에 대한 대사, 주어와 목적어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관용어의 어순, 수사, 양사, 수식, 어떤 명사. 그 다음에 부사어의 어순, 조금 전에 봤던 부족의 형더, 일반적인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도 이런 게서 세트로 나눠서 공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번 시험에는 개사구가 수로 뒤에서 결과보로 쓰이는 이런 보호의 형태도 많이 나왔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쓰기 제1부분이었습니다. 자, 쓰기 제2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보통 지지난달과 지난달에는 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명사가 안 나왔어요.
전부 다 뭐가 나왔냐면 동사,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 사진과 사물이 등장하는 그림이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사, 형용사만 나왔다.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떤 문장이 나왔냐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짜오, 찍다, 사진을 찍다 입니다. 여러분. 짜오가 나오면 당연히 뭐 나와야 될까요? 짜오, 샹. 사진을 찍다. 여러분 이런 동사가 나오면 당연히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술목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짜오시앙이 사진을 찍다라고 해서 마치 동사와 목적어의 구조로 이루어진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동목이합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제가 이 문장이 딱 나오고 나서 참 많이 웃었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4급 주 강의이기도 하지만 4급을 하기 전에 기초 강의의 베이스를 잘 닦아드리기 위해서 기초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잘 배우시면 우리 해커스 중국어에서는 기초 한 달 그리고 4급 한 달 2개월 만에 끝내드려요. 현강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고 있어요. 자, 쌤이 여러분들에게 해커스 중국어에서 무료 자료를 배포해 드릴 때가 있어요. 이번 6월 달에 배포 많이 해드릴 거예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쓴 니화오도 몰라도 30일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기초 완성 책이 있는데 그거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선생님이 이 예문을 넣어드렸습니다. 쌤이 유학하면서 현지에서 꼭 자주 쓸 수 있는 이런 문장들은 꼭 외우십시오라고 해서 1강부터 30강까지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30일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기초 이런 완성 교재까지 여러분께서 무료로 많이 우리가 배포하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께서 신청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교재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예문이 있습니다. 자, 제가 현지에서 유학을 할 때 여행을 갔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에게 죄송한데요. 저를 도와서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쓰기 제2 부분은요. 이거예요. 회화에서 평소에 많이 썼던 표현들을 문장으로 쓸 수 있습니까? 라는 능력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장문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말이 열려야지만이 뭘 할 수 있다? 쓰기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4급을 공부하시기 전에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십시오. 입이 열리는 중국어가 돼야지만이 4급 공부도 재밌고 유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만들어 볼까요? 죄송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뭐 있어요, 여러분? 不好意思 들어갈 수 있어요. 不好意思 실례합니다만. 여러분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칭, 뭐 상대방에게 부탁하니까 니는 생략할 수 있어요. 나를 도와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죠. 请你帮我 이렇게요. 请你帮我 한번 내 시작. 请你帮我 한번 내 시작. 请你帮我 그러면 사진을 찍다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동목이합사라고 그랬어요. 照相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한 장이라는 제시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照一张相 해줄 수 있어요. 그 뒤에 好吗 이런 정도는 들어가실 수 있겠죠. 이렇게요. 不好意思请你帮我照一张相好吗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까요? 不好意思请你帮我照一张相好吗不好意思请你帮我照一张相好吗 이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회화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을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무료로 선생님이 제가 직접 몇 년 동안 쓴 교재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초 탄탄하게 닦은 다음에 4급 공부하셔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문장들을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不好意思请你帮我照一张相好吗 라는 문형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나온 그림이에요. 5개, 3개는 선생님 자료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2개는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면서 계속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 드리고 있습니다. 1번이었어요. 자, 2번. 여러분, 이건 뭐죠? 4급 어휘. 한번 읽어볼까요? 지동이었습니다. 한번 내 시작. 지동이 뭐죠? 감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 딱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100% 뭐 쓰라고 했냐면 경험은 쓰라고 했어요. 이 소식이 누구로 하여금 감격하게 했다. 가능하죠? 괜찮죠? 자, 그럼 이 일이 혹은 이 소식 한번 들어가 볼까요? 这个消息 들어갈 수 있겠죠? 누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让他们 두 번째 수는 누구 있습니까? 이게 수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很激动 很 대신에 非常도 쓸 수 있어요. 정도 부사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꾸십시오. 很激动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소식이 그들로 하여금 아주 감격해 합니다. 시작. 这个消息让他们很激动
이게 스탠다드 한 형식.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실제 시험에는요. 몇 명의 사람들이 한호성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기대하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我们 받았다 뭐라고 할까요? 收到 관용어예요. 쓴 한 개의 좋은 소식 好消息. 저는 여러분에게 유일한 정답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 사과라고 드리고 싶어요.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我们收到 뭐로 들어갈 수 있겠죠. 我们收到了一个好消息.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끼다, 결과, 느꼈다, 간다오라는 동사 쓸 수 있겠죠. 간다오는 그 뒤에 동사나 형용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격함을 느꼈다, 실망함을 느꼈다. 이번 듣기에 나왔던 간다오 실망. 간다오 그러면 그 뒤에 뭐 들어갈 수 있을까요? 很激动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랑을 사용한 무엇을 쓸 수 있거나 경험을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 원인 결과 우리가 하나의 좋은 소식을 받아서 我们收到了一个好消息 아주 감격함을 느꼈습니다. 感到很激动 이렇게 좋은 형태의 술목으로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문형들 여러분께서 꼭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실생활에 많이 쓸 수 있는 훈련을 하시면서 좋은 문형과 어휘의 량을 차근차근 향상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쓰기 이 부분에서는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해커스 교재,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제공해드리는 총평 강의, 그리고 너무 중요한 적중 예상 강의를 꼭 활용하셔서 모든 기존에 나왔던 예문들을 잘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총평 강의마다 선생님이 듣기에서 뭐 사자성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관용어가 나왔을 때 이런 어휘들만큼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왕치오, 나 왕치오 뭡니까? 여러분 테니스를 쳤어요. 테니스를 2个小时 2시간을 쳤대요. 온몸이 땀 범벅이 됐어요. 그래서 얼른 빨리 목욕하러 가야지. 그래서 이 남자는 곧 이어서 뭐 어떤 동작을 할까요? 씻어야지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온 얼굴에 땀 범벅이야. 온몸 전체에 땀 범벅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여러분께서 모르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만터 그죠? 머리 전체에 모두에 큰 땀이다. 만터 따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만터 따한 만터 따한 만터 따한 여러분께서 조깅을 했는데 땀을 흠뻑 흘렸어요. 그러면 파우더 만터 따한 이렇게요. 땀을 아주 많이 뛰어서 아주 많이 땀을 흘렸다. 파우더 만터 따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듣기에서 나왔던 유용한 표현들 여러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카풀도 알려드렸어요. 순펑처 이런 거 굉장히 생소했겠죠. 하지만 이런 표현들을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런 어휘들까지 여러분 적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하신 학우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신 학우님들 조금만 더 힘내셔서 선생님의 적중 강의와 총평 강의 항상 여러분께서 마무리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